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어제 민주당 1차 선거인단 모집이 끝났습니다. 총 76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많은 흥행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어제 1차 신청이 끝난 거고요. 2차 신청 기간은 보시다시피 오는 금요일부터 8월 3일 화요일까지라고 합니다.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이나 주위에 신청을 아직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소식 널리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어제 민주당 6명의 후보로 압축됐습니다. 양승조, 최문순 지사가 탈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정말 고생 많았고 원팀으로서 같이 힘을 합쳐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역선택 선동을 해서 민주당에선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마음이 간다면서 모두 민주당 국민선거인단에 신청해서 정권교체에 힘을 보태달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죠. 애초에 국민선거인단이면 전국민이 참여가 가능한 건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참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되죠. 다만 이런 행동을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했다는 것 자체는 많은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에선 대한민국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정치 수준과 단면을 보여주는 충격적 작태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런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소영 대변인은 제1야당 지도부의 구성원이 타당의 당내 경선에 부당하게 개입해서 저렇게 야당 지지자들의 집단적 역선택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참고로 김재원 씨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도 관계자가 자유한국당 컷오프 여론조사에서 지지 정당에 대한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일로 선거법 위반 논란을 불러온 바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상대당 후보 선발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김재원 행위를 민주당에선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도 공개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정치가 이런 구태 정치로의 회귀인지 저런 모습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통일부,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서 정신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시민들도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소식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박사 논문 지도교수가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불과 3개월 전엔 독창적인 논문이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등의 표절 의혹이 제기되고 지금 국민대가 김건희 논문 관련해서 조사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의 입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체 입을 열지 않고 있다고 하죠. 지도교수는 전순규 교수라고 하는데요. 오마이뉴스에서도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안 받았고 표절 의혹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문자까지 2차례 보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3개월 전 김건희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 유명한 유지 논문을 언급하며 김건희 씨와 함께 작성한 게 맞냐라고 묻자 전 교수는 제가 그런 논문 실은 적 없어요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씨가 교수님 이름을 도용한 거냐라고 묻자 그럴 리 없다라고 답변한 뒤에 전화를 끊었다고 하죠. 그런데 다음날 정 교수가 직접 오마이뉴스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어제 전화한 얘기를 바로 잡고 싶다는 얘기였는데요. 14년 전 일이라 전혀 감이 안 와서 그런 일이 없다라고 주장했다는 거고요. 김건희 씨는 정상적 지도 절차를 거쳐서 학술지에 논문을 썼는데 순간적인 본인 착오 때문에 학생에게 불이익이 가면 안 돼서 정정하고 싶어 전화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당시에 김건희 씨가 박사 논문을 PT에서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았다는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교수들도 덕담을 했다는 거고요. 독창적인 논문이라고 생각하냐고 묻자 정 교수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던 전 교수는 현재 일체 언론의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김건희 씨는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 논문 3편이 모두 표절 의혹에 휩싸인 상황이죠. 이에 시민들도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오늘 오전 올라온 기사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많은 댓글과 추천이 달리고 있는데요. 지도교수 그래가지고 교수직 유지할 수 있는 거니? 이런 댓글까지 달릴 정도입니다. 김건희, 지도교수, 논문심사교수 전부 다 수사해야 된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지난 주말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국민대 대학원생도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납득할 수 없는 논문 심사 결과다. 심사를 다시 해야 된다.
오죽하면 월드컵 지역 예선도 통과 못했는데 결승전 가서 골 넣은 거나 다름없다. 이런 적절한 비유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건 짜집기에 베낀 것과 다름없다. 실적을 위해 성의 없이 논문을 쓴 거다. 영문 제목은 거론하기 부끄러울 만큼의 실수다. 학위 박탈이 안 되면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거다. 지금 국민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겠습니까? 그만큼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선 국민대에선 지난 7일 예비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은 다른 기레기들은 왜 관심도 없는지 국민대도 압수수색하고 석박사 지도교수도 수사하고 처벌받게 하고 윤석열 관련된 곳도 100여 차례 압수수색해라. 한마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테 들이댔던 잣대를 왜 윤석열한텐 들이대지 않는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집 앞에서 배달원한테 실실 웃으면서 질문하던 기자들 도대체 어디 가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앞에선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타령하던 기자들이 윤석열 앞에만 가면 공손해지고 조용해지고 뻔한 얘기하고 오히려 도움되는 질문만 하고 그러는 겁니까? 물론 정의로운 기자들도 있죠. 하지만 지금 대다수 기자들이 납득하지 못할 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참고로 오늘 오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가 직접 출연했습니다. 아직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김건희 1억 원 들고 와 위증 요구했다. 그 유명한 보도를 한 이진동 기자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 여전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 비난을 위한 비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에 급급하네요. 집값 잡기, 정부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아. 저게 말처럼 쉬웠으면 모든 정부가 다 집값 잡았겠죠. 안 잡고 싶어서 안 잡는 겁니까? 말로는 뭘 못합니까? 말로는 저도 세계 통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세상이 저렇게 말로만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이 시민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일생 대부분을 검사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저렇게 문재인 정부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웃기지? 이런 반응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무튼 윤석열 씨는 오늘 예비후보 등록 소식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방금 전에 했겠네요. 10시에 중앙선관위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한다는 소식을 전한 건데 꼭 끝까지 완주하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저렇게 문재인 정부의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윤석열 씨, 정작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이 넉 달 만에 40%대로 회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진보와 중도층을 쌍끌이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저들이 아무리 난리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레임덕 없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거라 믿습니다.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